질문과 답변은 박미수입니다. 감사 반갑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오늘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질문 또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는 분들 요렇게 표시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네, MBT 수강생분들 화면 여시고 또 수강생 아니고 오늘 청강하시는 분들도 다 화면 여시고 저랑 소통하면서 같이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사랑하는 두 이모와 함께 이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MET 담임 선생님이 저의 또 사랑하는 이모 중에 한 분이에요. 얼마나 이 메나테크 비즈니스가 좋으면 이렇게 온 가족이 같이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저는 사실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은 사실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화보를 촬영한다는 것은 메나테크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직급자 이상이 됐을 때 회사에서 이런 화보를 찍어 주는데요. 아니 도대체 그럼 어떻게 타고난 네트워커들이냐, 어떻게 가족들이 이런 화보를 다 찍었냐라고 하세요. 근데 정말 메나테크가 특별하고 메나테크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워낙 특별했기 때문에 평범했던 저희도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의 타고난 피가 네트워커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글리코연소의 아이템 그리고 메나텍 회사의 너무 좋은 보상 플랜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누구나 메나텍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메나텍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정보 전달을 하죠. 정보 전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이 스토리 그리고 질문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정보 전달을 할 때는요.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나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여러 질문들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왜 질문을 할까? 왜냐면 사람들이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한 질문을 또 스토리로, 나의 스토리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문점을 해결해야만 상대방의 의문점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문점을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정보 전달이 쉬워집니다. 이제 여러분들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두 팔 벌려서 환영했다." 이런 분 계신가요? 계시다 하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너무 환영해. 나에게 좀 정보 좀 줘." 이런 분 계셨어요? 네, 없으실 거예요. 아니면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드물죠.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이런 거 정말 싫어했다." 이런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주 오해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네. 많으시죠? 예. 저희 엄마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저도, 저도 주변에 사실 피해 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쁜 거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메라테크를 만나고 책과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서 강의를 통해서 그런 오해들이 풀리면서 '아 이게 정말 소비자들한테 정말 좋은 유통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유통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할 때 좋은 자세가 있는데요. 바로 경청 후에 충실한 답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방어적으로 반응을 한다면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의혹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요. 또 공격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상대방을 쫓아내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교육하고 이해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에 의문점을 갖고 있는지 잘 경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경청을 한 다음에 충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질문과 답변에 있어서 어떤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뭘 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죠?
방금 들었는데 바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경청 맞습니다. 경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상대방을 교육시키고 이해시키는 것. 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답변을 할 때는요. 먼저 공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대방과 '같은 배를 탔다. 나도 너랑 같은 생각이었어.' 하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의문점을 들었을 때 내 사례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아니면 어 나 '내 주변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 이런 간접 사례 그리고 검증된 자료나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회사의 스토리 역사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 주는 게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반대 의견들을 크게 분류를 하면요. 3 가지예요. 여기서 더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자,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능력, 자신에 대한 자신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질문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좀 우리가 먼저 의문점을 해결하고 상대방의 의문점을 해결해 주면 좋겠죠. 음.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질문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그거 다단계 아니에요? 피라미드 아닌가요? 판매 아닌가요? 판매 방식 때문에 비싼 거 아니에요? 왜 광고 안 해요? 결국 상위 분들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 못 봤어요. 얼마 버세요?" 뭐 요런 정도. 여기서 더 창의적인 그런 질문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만 내가 잘 이해를 하면 상대방의 의문점도 내가 잘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먼저 다단계 피라미드 네트워크 마케팅 다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많은 분들이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거 한국말로 하면 다단계고 영어로 하면 피라미드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 피라미드는 어떤 거냐면요. 피라미드는 물건이 없어요. 근데 투자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물건 없이 투자를 요구하는 것, 물건 없이 돈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뭐 요즘은 토큰 피라미드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직 코인은 안 됐는데 이게 상장되면 대박이 된대. 그러면서 무조건 돈을 투자하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물건이 유통되지 않고 무조건 돈을 투자하게끔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단계 판매는 뭐냐면요. 끝에 판매자가 붙죠. 이런 건 특수 판매입니다. 그래서 다단계 판매는 말 그대로 주 수입원이 물품 판매예요. 그리고 판매 마진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하게 되면요. 물건을 싸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0 개를 구매하면 500 원, 2,000 개를 구매하면 뭐 더 싸게 300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하고 그 판매 마진을 남겨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불법적인 회사가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지만 판매를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도 돈을 많이 벌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많은 대기업들도 이 다단계 판매, 특수 판매법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뭐 화장품 회사들도 샘플 굉장히 많이 주면서 "판매원 모집." 뭐 이렇게 써져 있는 데가 있죠. 그런 회사들이 다단계 판매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판매를 잘 못한다. 근데 구매를 많이 했다. 그러면 빚을 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음. 그래서 다단계 판매는 고런 부분이고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끝에 마케팅 자가 붙죠. 말 그대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가 소비용, 자발적 구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매하고 써 봤더니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마케팅을 하는 거죠. 물건을 판매 마진을 남겨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많이 구매하지 않는 이상은 빚을 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고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그거 다단계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세요? "어 다단계야. 다 다단계야. 인생이 다단계야." 뭐 그렇게 대답하시나요? 네.
자 "다단계 아니야?"라고 했을 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 피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어 네. 저 예전에 뭐 이런 경험이 있어요."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그분의 경험 얘기를 듣는 거야. "아 그러면 오해가 있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는 되게 불법적인 회사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법 피라미드와 다단계는 남을 이용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남을 도와야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다르다는 것을 쪼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인 인식이 제가 밖에서 처음 전달을 했을 때 많았기 때문에 다단계 아니에요?" 하면은 굉장히 긴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막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번 누구 이제 아시는 분 소개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인제 좀 긁고 나서 설명을 듣더니 "아니 근데 이거 다단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했잖아요. 20분 동안 피라미드와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릅니다." 하면서 막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설명 다 하고 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다단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물건 다 좋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없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제일 중요한 건 혹시 다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단계에서 피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판매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 저 판매 못해요. 판매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자 근데 판매는 사실은 구입가가 있고 마진을 남겨서 소비자가로 하는 것이 판매죠. 자 근데 저희는 전달이에요. 자 엠브로토스 라이프가 196,200 원이에요 회원가로. 근데 우리가 이 엠브로토스를 전달할 때 다른 분들한테 마진 남겨서 판매하시나요? 아니죠. 그분한테도 "회원 가입하면 너도 196,200 원에 제품을 구매해서 먹을 수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전달입니다. 간혹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막 소개가 지방에서 막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지방에 가는 비용부터 그분한테 설명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분에게도 똑같이 회원가입을 해서 이 금액에 나와 같은 금액에 최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는 전달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판매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건강과 재정의 기회를 우리가 전달했을 때 내가 전한 정보를 그분이 받아들인다면 대부분 처음에 하는 행동이 제품 구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로 느껴질 수 있으나 정확하게는 우리의 비즈니스는 전달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판매는 차이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보통 지인을 통한 사업 아니면 소개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어요. 인적 구성의 무한대. 그리고 지속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근데 판매, 세일즈는 뭐가 다르냐면요. 단기간에 한계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왜 그러냐면 소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소개해 준 사람한테 혜택이 약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개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일회성 구매로 끝나고 계속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은 뭐냐면요. 소개해 준 사람에게도 혜택이 크다는 거예요.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본인의 체험이 좋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일반 판매들은 소개를 받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판매 방식 때문에 비싼 거 아닌가요?" 요런 질문들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음. 이제 유통의 이런 변화의 흐름을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자 기업이 먼저 물건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걸 광고를 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총판, 대리점, 소매 이걸 통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물건이 왔었어요. 자 근데 지금 유통 방식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대형 할인 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큰 대형마트 같은 곳에 와 가지고 물건을 구매했었죠. 자 근데 요즘은 인터넷 홈쇼핑이 엄청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대형 할인 매장 이런 것들을 차리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쪼끔 더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죠. 자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요. 소비자 주도형 유통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광고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소비자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소비자에게 광고비와 유통비를 기업이 같이 나눠 가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유일하게 유통해서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신유통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판매 방식 때문에 비싼 게 아니라요. 오히려 판매 방식 때문에 우리가 저렴하게 물건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왜 착각을 하냐면요.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유통, 대리점에서 소매점한테 마진을 남기고 소매점에서 또 마진을 남겨서 소비자한테 갔던 것처럼 그 마진을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약이든 물건이든 마진이 최소 30 에서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받는 소득은요. 이 35% 그러니까 메나테크라는 매출이 만약에 1,000억이 된다 그러면 350억을 소비자들이 나눠 갖게 돼요. 음. 근데 이게 한 사람이 판매 마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 35%를 3%씩 뭐 보상 플랜에 따라서 8%씩 요런 식으로 각자 나눠 가지는 그 보상 플랜의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눠 가지는 구조지 한 사람이 30%다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 방식 때문에 비싼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 방식 때문에 저렴한 구조로 소비자들에게 물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서 회사는 저렴한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요.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이 시사경제 용어 사전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품이 우수해야지 이게 광고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제품의 우수성으로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기존의 소비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고객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회원 수만 늘어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것이 피라미드 또는 다단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직접 판매 유통 방식이고요. 직거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회원제 거래. 그리고 방분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법률에서도 다른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2조 11호 사업 권유 거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의한다 그러면 자 사업자가 소득의 기회를 안내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음. 자 다단계 판매는 뭐냐? 다단계 판매는요. 제2조 5호에 다단계 판매를 정의를 하는데요. 다단계 판매를 목적으로 하위 판매원에 가입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판매원이 재화 등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단계 판매와 이 사업 권유 거래와 다른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로 자 왜 광고를 하지 않나요? 혹시 이런 질문 들어보셨나요? "아니 그렇게 좋으면 왜 광고를 안 해요?" 이런 질문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간혹 들어봤었어요. 근데 메라테크라는 회사는요. 효율적인 유통 방식을 채택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메라테크가요. 매장에 전시를 했었습니다. 글리코 향수를 매장 전시에서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글리코 영양소가 인식이 덜 되고 또 호전 반응으로 이렇게 빠르게 제품의 속효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들이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방식을 바꾼 거예요. '아 이 글리코 영양소는 교육이 필수로 필요하다.' 그래서 유통 방식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 본 사람이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대방을 교육할 수 있도록 유통 방식을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대1 케어가 가능하고 신뢰도가 높은 체험한 사람이 구정 광고가 가능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유통 방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면 왜 광고를 안 하냐. 글리코한수 그렇게 좋으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사람들이 모르냐. 뭐 광고를 안 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의 스토리. 원래는 매장에 전시를 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유통 방식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결국 상위분들만 돈 버는 거 아닌가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사실 이거죠. 그 위에 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냐. 위에 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만약에 어떠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똑같이 어떠한 목적지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월 500만 원 인세 소득 구축하는 게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에너지랑 똑같이 노력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하겠죠. 음. 그러나 노력에 의해서 추월이 가능한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음. 자, 근데 일반적인 그런 회사는 어떨까요? 자, 보면은 보통 회사의 계급도를 보면 뭐 비정규직이 있고 실무자, 중간 관리자, 임원진이 있어요. 자, 실무자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임원진의 소득을 넘어설 수 있나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반적인 회사에서 상위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가나요? 아니면 말단 직원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가나요? 당연히 상위에 계신 임원진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위에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열심히 한 사람, 노력에 의해서 추월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신기하게 김창선 정지만 대표님 아시죠? 르라테크 1호 사업가 그리고 김창선 대표님 사이에 중간에 굉장히 많은 리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오히려 그분들의 소득보다 김창선 대표님의 소득이 훨씬 큰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노력에 의해서 추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자, 그럼 여섯 번째로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뭐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고럴 때는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소득 기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월 1,000만 원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월 500만 원이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월 1,000만 원이다. 월 500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에게 이 사업을 소개해 준 분이 그 정도 소득을 벌고 계세요. 제가 그분을 연결해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 좀 더 신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사실 성공 확률이 희박하죠. 국가대표 되는 거, 뭐 연예인으로 성공하는 거, 변호사, 의사, 모델, 대기업, 뭐 개인 사업으로 성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느 분야든 성공 확률은 희박해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어떤 분야보다 성공 확률이 높으면서도 리스크가 적은 게 장점이에요. 음. 평범한 사람도 성공하고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프로가 되는 7단계 에릭 워리가 써놓은 책에 보면 세상 모든 직업 중에서 진입장벽과 장기적인 혜택의 비율이 가장 좋은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의사나 변호사, 대기업의 CEO가 되기 위한 기술보다 매우 적은 기술만으로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서 무엇보다 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세 소득과 일반 소득의 차이를 잘 몰라서 초반에 많이 그만두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인세 소득과 일반 소득은 차이가 있어요. 인세 소득은 바로 백종원과 같은 사람들이 버는 소득을 인세 소득이라고 하고요. 일반 소득은 백다방 사장님이 버는 소득을 일반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소득이 끊겨 버리죠. 그게 자영업과 같은 소득이죠. 근데 인세 소득은 뭐예요? 내가 일을 하든 여행을 가든 돌아다니든 이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인세 소득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버는 소득은 일반 소득이 아닌 인세 소득의 형태에 가깝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잘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책을 추천을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의 판을 바꾸다, 직업의 판을 바꾸다, 그리고 21세기형 비즈니스 이 책을
꼭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음. 하는 일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요. 하는 거 영업은 적성에 안 맞아요. 가족의 반대, 아이가 어려요. 빨리 돈이 안 돼요. 등등 이런 이야기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런 상대방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제일 중요한 건 공감해 주고 유대감을 형성해 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스토리를 활용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여기 사장님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으셨나요? 처음 정보 들었을 때 "아우 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서 그런 사람 못 해."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나요? 너무 재밌는 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신 특히 메나테크에서 성공하신 많은 사장님들이 처음에 "아우 나 아는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 못 해요."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 저희 어머니이신 노현미 대표님입니다. 정보 들었을 때요. "아우 전 아는 사람이 없어요."라고 했는데 MET에 12 명씩 초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말도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분명히 비전을 보면요. 아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요렇게 질문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처음부터 인맥이 많은 사람은요 별로 없어요. 나를 신뢰하는 두세 명만 있어도 됩니다. 예시를 들어 볼게요. 메나테크 사업자 중에 황용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황용 대표님. 근데 이분이 지금 메나테크에서 성공자이신데 이분이 처음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할 때요. 이미 다른 타사 암으로 가는 길 회사 아시죠? 암으로 가는 길 회사에서 2년 동안 네트워크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맥이 없는 거 이미 다 찾아가 가지고 "아메이가 최고다." 어머 얘기를 해 버렸네요. "암으로 가는 길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다음날 가서 "메나테크가 알고 보니 더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어떡하죠? 저는 이제 인맥을 다 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탁 사인을 주셨대요. "너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다." 그래 가지고 '아 모르는 사람이 더 많구나.' 그래서 이분은 콜드 컨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카페를 만드셔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두 라인의 리더들이 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성공자가 되셨어요. 황수목 사장님이라는 분은요. 이분은 모나미 팀장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 메나테크의 비전을 보시고 전업으로 이 사업을 딱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본인은 콜드 컨택이랑 너무 안 맞더래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전달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 유튜브를 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유튜브를 했는데 유튜브로 대박이 나신 거죠. 그래서 최고 추천 인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한 달에 거의 50 명씩 회원가입을 시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도 성공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는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내가 아는 사람을 만들어 가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하는 일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요. 신이 주신 것 중에 가장 공평한 게 시간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비전을 보고 결단이 선다 그러면 계획하고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만약에 그분이 벌고 싶은 인세 소득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다 그러면 충분히 사이드 타임으로도 가능하겠죠. 본업으로 지금 거의 하루에 8 시간씩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메나테크 사업으로 하루에 1 시간 정도만 사용해 보시면 어떠겠어요? 요렇게 해 가지고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파는 것 영업은 적성에 안 맞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팔거나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제품의 감동, 그 경험을 나누는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품 경험을 나누고 제품의 감동을 나누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는데 머리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예쁘게 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어 머리 어디서 했어? 왜 이렇게 예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난 안 가르쳐 줄래."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대부분 가르쳐 주시죠. 거기 미용실 했는데" 막 물어보지도 않는데 금액까지 알려줘. "금액은 그 정도야. 그리고 뭘 하면 보너스를 주더라." 뭐 "서비스를 주더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봤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 영화 너무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음. 그런 분들은 다 사업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영화를 봤는데 재밌어도 절대 남한테 얘기를 안 한다.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다. 그런 분들은 쪼끔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영화 재밌는 거 봤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이 사업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특징이 있잖아요. 내가 맛있는 거 먹었어. 그럼 어떡해요? 내 지인들 데리고 가서 내가 사 주면서까지 막 먹이잖아요, 너무 맛있다고. 음.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다 이 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가족의 반대, "아이가 어려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게 진짜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유인지 핑계인지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두 팔 벌려 찬성하셨을까요? 반대하셨을까요? 반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대하셨어요. 유학 가 가지고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까지 유학을 가서 한국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너가 돈을 당장 벌어야 될 때인데 지금 갑자기 다단계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 그러니 고모와 아빠가 막 다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막 반대를 했었어요. "엄마도 하는데 굳이 너까지 해야겠냐." 막 이러면서 반대를 하셨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꾸 조언을 하세요. "미소야 너가 중국어를 해야 돼. 중국어를."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미소야 중국 시장이 크다. 중국 시장을 잡아야 된다. 중국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예. 넌 중국 시장을 잡아야 되니까 중국어를 공부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언을 자꾸 해 주세요. 근데 어느 날은 또 이래요. "미소야 너가 골프를 배워야 될 것 같다." "왜요?" 했더니 골프 치는 분들이 아무래도 건강에 관심 있지 않겠니? 그리고 그분들이 또 소득이 많지 않니? 그러니까 골프를 배워서 골프 치는 분들에게 이 영양소를 전달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꾸 조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할 수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 성공하면 가족들이 많이 누립니다. 다 누릴 수 있는 게 가족이 누려요. 그래서 여행하는 거 음 그리고 건강해지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달성을 하면 저는 외동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여행을 달성을 하시고 그 저도 여행을 달성을 하게 되면 저는 데리고 갈 사람이 저희 아빠밖에 없어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빠를 여행을 데리고 가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가족에 혹시 반대가 있다 그러면 네 빨리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여행을 데리고 가시면 모든 것들이 풀립니다. 적극적으로 바뀌는 경우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난 아이가 어려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사실은 아이가 어리면 더 좋아요. 왜냐면 상속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비즈니스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가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어린데도 우리 어성 대표님, 양승현 대표님 이 비즈니스 열심히 하셔서 아이들과 많은 여행들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이제 메나페스트라고 전 세계 메나텍 사업자들이 모이는 그런 페스트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 동안 못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코로나 전에 미국의 이 메나페스트에 참석했을 때 중국 사업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중국 사업자랑 이제 마이 스토리를 나눴는데 그 중국 사업자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커리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비서를 하면서 정말 승승장구를 하고 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왔었는데 자기는 커리어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비서로서 일을 했는데 아이가 7살 생일인가 얼굴을 봤는데 자기가 너무 놀랐대요. 애가 너무 커서. "언제 이렇게 우리
쌀이 이렇게 컸지?'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현타가 오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애가 큰 것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일을 그만뒀을 때 이 메나테크 사업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업에서 성공했다라는 스토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빨리 돈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사업에는요, 어떤 사업이든 임계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3 년, 5년 이런 식으로 임계점들이 있죠. 메나테크는 한 실버 ED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실버 ED는 한 100만 원 정도 인쇄 소득을 버는, 네, 시점이거든요. 100만 원 정도만 들어와도 어쨌든 내가 먹고 쓰는 것들은 할 수 있겠죠. 자, 메나테크의 소득은요, 자가 소비, 내가 처음에 소비를 하고 체험을 막 전달을 해요. 그러면 직접 광고비를 받는 시점이 돼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복제가 되면 시스템 소득, 관적 광고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쇄 소득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돈이 안 되더라도 중요한 건 시간이 들이면서 돈이 인쇄속으로 구축된다는 점.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이해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카테고리는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는 질문들이에요. 이제 글리코 영양소를 전달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듣게 되실 거예요. 자, "만병통치약인가요?" 뭐 요런 이야기들. 음. 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하셨나요? '그 뭐야, 만병통치약이야. 뭐야.' 뭐 이런 생각. 네. 가끔 특허청 자료를 보면 많은 분들이 뭐 "만병통치약이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요, 공감하고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상대방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의사나 약사가 아닌 이상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서 나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내가 비염 때문에 먹었는데 아니 내 아토피가 먼저 좋아진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만병통치약이라는 질문을 한 거는 그분이 아직 세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공기나 물처럼 인체 필수 영양소가 채워지다 보니까 모든 세포가 정상화되면서 사실은 좋아진 거죠. 그래서 공감하고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 주면서 "근데 내가 이 책을 보니까 그다음에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하면서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음. 그리고 이제 영양소를 먹다 보면 여기 보면 A, B, C, D 이렇게 메나테크에 투여된 영양 제품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 결과가 이제 특허청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특허에 보면 영양학적 유효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장에 마이너스 100만 원인 사람들도 있고 마이너스 1,000만 원인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제품을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만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지만 어떤 사람은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더디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직 영양학적 유효량이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얼마만큼 먹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영양학적 유효량을 몰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피세포가 한번 바뀌려면 4 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학적의 유효량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라고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글리코 향수를 설명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아니 그럼 그렇게 좋은데 왜 약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냐?"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근데 약에는 성립 조건이 있어요. 자, LD50는 뭐냐면요, 치사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쥐 100 마리를 먹였을 때 쥐 50 마리가 죽는 그런 수치예요. 음. 그래서 약은 반드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사율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글리코현소는 치사율이 없는 거예요. 음. 건강해지는 거예요. 쥐를 실험을 했는데 먹이면 먹일수록 건강해져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한 마리가 죽어서 '드디어 치사율을 찾았다.'라고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져 죽은 거지 독성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독성이 없기 때문에 약으로 성립될 수가 없었고요. 약은 한 가지 치료에만 처방이 돼요. 그래서 고혈압이면 고혈압, 당뇨약은 당뇨 이런 식으로 처방이 되는데, 이 글리코 영양소는 부작용이 없고
약물의 상호작용이 없고 치료 효과가 여러 가지로 나오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약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치료 식품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하원 비밀 청문회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섭취를 했고요. 중요한 거는 부작용이 없었다라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고 싶으시면 오늘 초대되신 스폰서님을 통해서 또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왜 저희 주치의는 먹지 말라고 하나요?" 뭐 아니면 저희 주치의한테 물어보고 먹을게요."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해요. "혹시 그 주치의가 가족이신가요? 아니면 의사분들 중에 가족분들 중에 의사가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음. 의대를 다니는 동안 영양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거의 24 시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은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바쁜데 그 공부하고 알아봐 주기는 쉽지 않아요, 가족이 아닌 이상.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 아직 모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해 보시면 좋겠죠. 의료 전문가들이 인정을 한 글리코 영양소고요. 지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르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지만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겠냐?"라고 질문을 하고 이런 분들을 연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글리코 영양소에 관련된 책들도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100 명의 의사가 산다." 뭐 "잃어버린 영양소", "당 영양소 특허의 가치" 등 이런 책들도 아직까지 글리코 연소가 나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아마존에 글리코 영양소 책을 써서 냈어요. 안타깝게도 200 페이지가 넘는 책이 다 영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영문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구매해서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챗GPT가 써 줬어요. 챗GPT와 같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들 챗GPT 아시나요? 요즘 되게 핫하죠. 챗GPT가요. 책도 써 줍니다. 200 페이지 넘는 책을요. 굉장히 빠르게 써 줬는데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요.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혜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써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요. 이 글로벌 B&B 그룹 시스템 안에서 누구나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나테크를 할 때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가서 거절당하는 거 아니야? 다단계한다고 오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앞으로 메나테크를 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의 건강은 좋아지기보다 글리코겐을 모르면 나빠질 확률이 훨씬 높겠죠. 네, 그래서 꾸준한 학습과 축적되는 경험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설레임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과 답변을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의문에 대해서 듣는 것이 오히려 그분의 의문점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반가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